한 권의 책으로 치유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가 많은 한 남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원장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상처는 치료가 안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식의 해결은 어려울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이 깊은 그 상처는 어떤 수를 쓴들 없었던 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치료가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일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 창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심한 얼룩이 묻어 있어요. 창을 열고 닫을 때마다 소름 끼치는 끼익 소리도 납니다. 어쩌다 열린 창 사이로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들어옵니다. 나는 최소 20년을 그런 창으로 세상을 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성,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존감, 이런 것들에 다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런 창을 갖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그저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잔인한 운이지요. 하지만 내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부모 잘못이에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그들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그들은 아마 똑같이 대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모를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창에 매어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창으로 계속 세상을 보면 나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상처에서 피가 나고 스치기만 해도 무척 쓰립니다. 나는 상처 안에서 머물러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창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과 사고,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야 해요. 이전의 창에 계속 매달려 너무 아파, 바람아 불지마 라고 사정하지 마세요. 그 창과 내가 떨어져서 새 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최소 20년 동안 그 창으로 살았으니까요. 그 오랜 시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창을 만드는 데는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20년, 40년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아파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새 창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상처가 회복되어야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상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평생 상처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해도 없었던 일이 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었으면 그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인이 된 이상 그 관계는 심정적으로 끝난 겁니다. 여전히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도 그들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도 성인이 되었다면 내가 속절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단계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마무리하세요.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우선 마음으로 이제 그 관계는 마무리되었다라고 되뇌세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 계속 똑같은 영향을 주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로 반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궁리하세요. 화해는 내가 나와 하는 겁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두세요. 누구도 나 아닌 남을 어쩌지 못해요. 부모도 내가 아닌 이상 남입니다. 결국 내가 화해해야 하는 것은 나예요. 속절없이 당했던 나와 화해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망치면 어떻게 하지 했던 나와도 화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형편없이 생각했던 나와 화해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나와 화해하고 자신의 나쁜 면에 진저리를 줬던 나와 화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고 여겼던,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나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도 있고 작지도 않은데 여전히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 일어나 새로운 창 앞에 서라고 말해주세요. 나의 내면과 내가 손을 잡는 것이 나와 화해하는 시작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잘못된 창문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졌어요.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대하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피드백도 많이 받았겠지요. 새로운 창을 만드는 일은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새롭게 바꾸고 가치관을 새롭게 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만들고 내가 나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을 몇 가지 골라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점원에게 물건을 주면서 이거 계산해 주세요 합니다. 점원은 그 남자 물건을 봤더니 바코드를 찍어요. 나는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뭐야, 내가 먼저 왔는데. 아이씨, 이 직원 나 무시해? 저 남자는 또 뭐야, 내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나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몸도 조금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찌 보면 별일 아니지요. 하지만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핵심 갈등은 크고 중요한 일은 물론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건드려질 수 있어요. 이것이 건드려지면 이전의 경험으로 인한 반응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점원의 행동이 정말 나를 무시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패턴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잠깐 멈춰야 합니다. 잠깐, 이 직원이 나랑 일면식이 있나? 없지. 이 직원이 일부러 날 무시할 이유가 있나? 없지. 이건 나의 너무 과한 생각이야. 그만.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자아상으로 인해 갖게 되는 생각, 습관, 행동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도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나의 감정을 재부팅시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죠.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지금 너무 힘들다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낫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스스로 해나가야 합니다. 아주 잠깐만 멈춰보면 됩니다. 잠깐 멈추면 이전 방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반응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직원이 나를 무시하나? 이게 맞는 생각이야? 이 직원이 날 언제 본 적이 있다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너무 과하구나. 멈춰서 생각하면 순간 평정심이 다시 찾아옵니다. 새 창을 만들려면 이런 경험을 쌓고 또 쌓아야 해요.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있는 한은 어떠한 상황이든 마주하게 되지요. 이럴 때 한 번이라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노력하는 와중에도 쉽게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서 뒤집어질 때도 있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살리려면 앞으로 내 인생의 흐름의 근간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특히 살아가면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우울해지거나 괴로워지거나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언제나 잠깐만 하면서 스스로를 멈추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이유가 없는걸? 이라는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번에는 가볍게 제가 먼저 왔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도 바뀌겠지요. 상대가 그러세요? 죄송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하던 거니까 먼저 하세요. 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전의 생각의 패턴을 다시 점검해서 새롭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긍심도 선물할 수 있어요.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는 자신이 좀 대견하고 이런 문제 상황을 잘 처리한 내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런 경험 몇 번만으로 새로운 장이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마음은 훨씬 나아집니다. 자신이 심한 좌절에 넘어갈 때도 잠깐 멈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잠깐 바라보세요. 잠깐,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슬퍼할 일인가? 난 왜 이렇게 엄청 슬프지?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심한 좌절감이 약간은 덜해집니다. 이 과정은 주도적이면서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 주도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렸으니까요. 주도적으로 할 능력도 없었고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멈추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본 적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데 하고 생각만 해온 것이 있을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자기 나름 고민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내 식으로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이제는 속절없이 주어진 삶이 아니라 창조적인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든데 왜 살아야 할까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우리 개개인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상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삶이 순탄하든 순탄하지 않든 어떤 고난이나 난제가 있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한 책임으로 오늘을 삽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요. 최선, 참 부담스러운 단어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 하루의 최선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오늘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하루의 최선이에요. 이렇게 바쁜데 오늘 하루를 날려버렸네? 흑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뭔가 했어야 하지만 뭔가 마음이 힘들었기에 나에게 쉼이 필요했지요. 그러면 그래, 오늘은 됐어. 오늘 충분히 쉬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쉬는 것이 오늘 하루의 최선입니다. 생산성 있게 뭘 만들어내고 이루고 빽빽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만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1년 후 오늘, 모두 똑같은 날들입니다. 늘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의미는 인간이 부여하는 거예요. 동이 터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나름대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게 살았다면 그게 오늘의 최선입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지쳐버린 엄마는 아이에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몇 번이고 좋은 말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아이에게 무섭게 화를 내며 자녀 교육서에서 하지 말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보니 엄마는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마음에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그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날이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의 절반이 넘는다고 했지요. 제가 그 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한 아이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잘 다뤄주지 못한 나를 용서하세요. 저는 당신도 매일 밤 자기 전 하루 일을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기보다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보다는 반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묻는다면 원래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요 라고 대답할게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있지만 못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자세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부 반성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잘 다루게 되겠죠. 자신을 잘 다루게 되면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조금은 덜 생깁니다. 제가 만났던 소리 지르는 엄마도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행동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알려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면 나를 미워하고 혼내서는 안 돼요. 나를 인정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살림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아내는 영리하고 알뜰했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성실했지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담벼락을 딱 붙이고 사는 이웃 농부와 싸움이 났습니다. 그 이웃집도 농부네만큼 잘 사는 집이었어요. 싸움의 발단은 이 농부네 암탉이 이웃집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농부의 며느리가 달걀을 찾으러 갔더니 이웃집 며느리가 우리는 남의 집 달걀을 주운 적이 없다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곧 며느리들의 싸움이 되고 아들들의 싸움이 되고 농부와 이웃 농부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집의 싸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졌고 소송과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농부가 이웃 농부와의 재판에서 이긴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이웃 농부가 자신의 집 헛간에 쌓아놓은 집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어요. 농부는 이웃 농부를 현장에서 붙잡아 크게 벌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웃 농부를 죽기 살기로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막 이웃 농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나무 막대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농부가 정신을 차려보니 집단에 붙었던 작은 불은 큰 불길이 되어 농부의 집은 물론 이웃 농부의 집까지 다 태우고 그 마을의 절반을 태운 뒤였습니다. 농부는 잦아드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나간 듯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불붙은 집단을 바로 꺼내서 짓밟아 껐더라면 그냥 집단만 끌어냈으면 되었을 것을.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잘 살아가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내 마음의 불씨를 끄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생겨난 불씨는 오늘 그냥 꺼버리세요. 그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불씨는 어느 틈에 불길이 되어 당신 마음의 집을 다 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 마음의 집을 태우고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까지 죄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농부가 저지른 실수를 당신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오은영 지음 코리아닷컴 출판 상처받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용기라는 부제가 붙은 오은영의 화해입니다. 책은 우리의 내면을 탐색하며 치유와 변화의 과정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겪지만 이는 성장과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빛나는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주는 또 다른 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